네, 지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에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환영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또 감사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서 암 파트너십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큰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대단한 기념비적인 숫자 달성하도록 해주셨는데요. 정말 거대한 숫자입니다. 암과 저희의 파트너사들은 저희 암이 칩들을 출하하지 않고 파트너사가 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저희 파트너사와 함께 1,500억 칩의 출하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파트너십과 전체 생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파트너십과 생태계는 시간에 거쳐서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컴퓨팅의 제5의 물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팅은 AI, IoT, 5G 그리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저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기술 변화를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저희 미래의 모든 삶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에게 제기되고 있는 기회는 정말 방대합니다. 물론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고 프로세스 확장성 그리고 완전 자율화된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사이버 범죄 보안의 중요성 그리고 좀 더 간단하고 프로그램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액세스 이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AI와 함께 엮어지게 되면서 도전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저희의 파트너사들은 계속해서 디바이스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피스 프로 X 암 디바이스 상의 윈도우 디바이스가 등장한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빠르게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감을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바일 소비자들의 모든 경험은 이제 디지털 몰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상이지만 현실감 넘치는 환경이 사람들을 물리세계 너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가나 비즈니스에서 또 머신이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모든 분야에서 이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술이 첨단 컴퓨팅을 사용하여서 인간의 감각을 모방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기술은 우리에게 제6의 감각을 제공할 것이고 자율주행차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위험을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단계적인 변화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광범위한 전환이 사고와 실천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토탈 컴퓨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토탈 컴퓨트는 암의 독특한 전략으로서 IP의 설계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제품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유스케이스 중심의 최적화 솔루션을 추구를 하고 IP의 영역을 가로지르면서 최적화를 하면서 각 개별 솔루션 내의 제품 진화와 함께 추구하게 됩니다. 미래 워크로드에 대응해서 시스템적인 접근을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토탈 컴퓨트에 집중하면서 세 가지 기반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는 컴퓨터의 성능이고요. 이 성능과 효율성을 개설을 해야 되고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한 보안 확보 그리고 더불어서 개발자들이 저희 기술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툴들 세 가지의 기반입니다. 첫 번째 컴퓨터부터 보겠는데요. AI 성능을 저희 CPU 상에서 고도화를 시켰습니다. 언제나 첫 번째 프로세서는 CPU이니까요. 아키텍처나 아니면 마이크로 아키텍처 임플리멘테이션 부분에서 변화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CPU 내에서 ML 프로세싱을 강화를 시켰고 AI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래머빌리티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현재 콜텍스 A75와 A55에서 닷 제품 역량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머신러닝 추론을 엣지 디바이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8비트 정수 연산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행렬
연산이 가능한 맵머를 메타홀은 아키텍처에서 소개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머신러닝에서 CPU의 기여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성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역량이 매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텍스 A73 대비하여서 젠 성능을 계속해서 벤치마크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맵멀 같은 경우에는 A36, 코텍스 A76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A73 대비해서는 10배 정도 늘어난 성능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당연히 또 좀 더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의 이점까지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민감한 데이터를 프로세스하고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호해야 되죠. 당연히 보안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저희의 모바일이 더욱더 중요한 디지털 몰입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은행, 다이어리 그리고 주요한 통신의 수단이 되고 있고 모든 것들은 너무나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기술 분야에서 저희를 신뢰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의료 전문가들, 의사를 믿듯이 저희를 믿어야만 합니다. 디지털 삶이 우리의 손 위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보안이 있어야만 저희의 사생활이 보호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보안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공격의 방식들을 예측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CPU에서 몇 가지 기술을 새로이 추가를 하였는데요. 포인터 오텐티케이션과 브랜치 타겟 아이덴티파이어를 통해서 사이드 채널 공격을 미리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Secure EL2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기반의 PSA, 플랫폼 시큐리티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태깅 익스텐션 MTE는 락키 접근법으로 메모리의 보안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구글 보안팀에서도 이미 블로그 포스팅을 연초에 내는 것을 통해서 MTE의 가치를 이해를 하고 안드로이드 내에 메모리와 관련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게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능과 보안과 관련된 모든 칩 기술과 관련된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프트웨어와 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토탈 컴퓨터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요.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설계 접근으로 최대한의 이점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토탈 컴퓨터 접근법을 통해서 보안이 간소화되고 성능과 효율성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개발자들이 성능에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개발자들은 저희에게 너무나 중요하십니다. 이 방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개발자들이실 텐데요. 저희의 성공, 여러분의 성공에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개발자들의 경험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는데요. 유니티에서도 저희 암과 취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니티는 3D 크리에이션과 관련된 전문 기업으로서 안드로이드 게임 점유율 50%, VR 콘텐츠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더욱더 뛰어난 개발 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니티 툴 내에 저희 암과 관련된 여러 역량들이 통합이 되어서 이러한 성능들을 조금 더 빠르게 디폴트로 유니티 툴체인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유니티를 사용하시는 개발자들이 많은 것들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저희 멀티코어 칩에서 멀티스레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고요. 유니티 플랫폼에서 기대하는 미적인 뛰어난 성능의 3D 결과물을 바로바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고 한 번만 빌드를 하고 여러 곳에 배포를 할 수 있는 AI 경험이 손쉬워지는 작업 과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런 몰입적인 경험이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프리미엄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만 가능했던 것이 오늘날 이런 프리미엄 경험들은 메인스트림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그리고
또다시 합류한 수십억의 유저들을 위해서 경험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인스트림을 위한 IP들이 속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특히 아끼는 이토스 N57, N37이 새로운 NPU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IP, 제가 또 미디어 프로세서 그룹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인스트림 IPU, GPU, DPU도 출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성능을 보면서 또 새로운 머신러닝 프로세서들을 내놓았는데요. 이 두 개의 MPC를 통해서 ML 추론을 네트워크 엣지에서부터 엣지 디바이스로 푸시를 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AI 테스트를 CPU로 지원을 하고 AI 컴퓨터 에피션시를 이 워크로드가 요구하는 만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발표한 이런 코어들은 이토스 N77, 원래는 ML 프로세서라고 불렀죠. N77을 잘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스루풋과 효율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토스 N57,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코어로서 성능과 코스트 사이에, 비용 사이에 균형이 잡혀 있는 칩, 그리고 이토스 N37, 훨씬 더 코스트 민감한 설계, 더 낮은 D램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는 N37까지 함께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NPU 설계에서 중요한 접근법 중에 하나가 확장성이 있는 다양한 AI 유스케이스를 위해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NPU가 굉장히 간단한 스마트 스피커나 스마트 카메라에서부터 굉장히 연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포토그래피나 AR, VR까지도 다 포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메인스트림 AI 워크로드가 다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덧붙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프로세스의 모든 기능들, CPU, GPU, NPU 할 것 없이 모두 다 저희 소프트웨어 ARM-NN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하이레벨 프레임워크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카페2 등등과 모두 다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의 추론 엔진과도 연결이 됩니다. 저희 자체적인 IP 위에서 최적화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서드파티 IP까지도 옵티마이즈를 해서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단 간의 툴링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리네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쪽으로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용을 하면서 가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자들과 개발자의 경험을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취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NPU와 더불어서 저희 말리 멀티미디어 제품에 대해서도 제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리 G57 GPU, 말리 D37 DPU, 디스플레이 프로세서인데요. 이것이 차세대의 어떤 몰입적인 경험을 더 강화할 것이고 이런 경험들을 모바일과 클라우드의 메인스트림 장비에게까지 확장을 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놀라운 숫자들 나와 있는데요. 말리 G57과 연결된 디바이스들은 에너지 효율성에서 30% 개선, 그리고 면적당 성능에서 30%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 개선 덕분에 메인스트림 디바이스들이 포트나이트나 게임 오브 피스나 이런 게임들을 돌리면서도 60fps의 매끄러운 몰입적인 경험을 그대로 구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리 G57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성능에서도 60%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GPU 내부의 캐시 구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선, 최적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말리 D37 같은 경우에는 메인스트림 시장의 유스케이스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명의 유저들이 처음에 말리 D77에서만 가능했던 그런 고도화된 아키텍처를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2K 스크리닝 경험을 1mm 제곱밀리미터의
면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토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전력 절감을 30%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GPU 혼자서 하는 것에 대비해서 훨씬 더 전력 효율성도 끌어올려집니다. 이렇게 수십억 개의 디바이스로 컴퓨터의 가능성이 확대가 되고 있죠. 점점 더 풍부하고 AI가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가 많아짐에 따라서 네트워크 인프라도 반드시 함께 진화를 해야 합니다. 수십억 개의 디바이스가 엣지단에서 연결이 되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을 하면서 시스템 내에서 이에 대응해야 될 텐데요. 수십억 개 이상으로 거의 조개, 1조 개의 디바이스로 확대가 되면서 인프라 단에서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해지게 됩니다. 1조 개의 디바이스 2030년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였는데요. 5G와 함께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상용화된 5G 네트워크가 1000개가 넘는 것으로 1000개의 사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한국은 가장 앞서 있기도 하고 많은 통신사업자들이 5G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까요? 새로운 계층의 인텔리전스가 디바이스 기반과 클라우드 사이에 필요합니다. 1년 전부터 저희가 인텔리전트 엣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네오버스라는 비전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더 많은 워크로드가 암 기반의 엣지 서버가 클라우드로 연결된 환경에서 구동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전통적인 클라우드 솔루션 대비하여서 60% 정도 더 비용 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개선이 있었을까, 성과가 있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놀랍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언제나 제가 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12개월 동안 이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네, 네오버스 프로세스와 광범위한 플랫폼 변화들이 어떻게 저희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고도화된 장비들이 네트워크 기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워크로드들의 소프트웨어 주도형의 가상화를 이루어내고 있죠. 그런데 엣지 컴퓨트가 새로운 진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AI가 엣지 단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가장 프로세서가 적합한 클라우드이건 아니면 그 이외의 지점이건 데이터가 최적인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네트워크 엣지 단에서의 강력한 AI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데요. 5G는 엣지 서버 내에서의 레이턴시를 거의 제로 상태까지 낮추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클라우드 상에서의 AI가 훨씬 더 부담이 적어지게 되고 오프로드가 되면서 더 많은 디바이스, 더 많은 엣지 단에서야 AI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AI 네트워크 엣지라는 현실로 구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인프라를 위한 하드웨어 요건은 대단히 거대할 것입니다. 작은 저전력의 서버로부터 굉장히 거대한 전력의 시스템까지 다양한 하드웨어가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을 표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을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원활하게 개발되고 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프로젝트 캐시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들이 다양한 하드웨어 생태계 내에서 보안 확보한 상태에서 매끄럽게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플랫폼을 표준화시키고 그리고
레퍼런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택 지원을 표준화된 보안 레이어상에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보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PSA를 인프라스트럭처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체 생태계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캐시디는 플랫폼 표준화를 달성을 하고 레퍼런스 시스템을 제공을 해서 엣지 단에서 저희가 더욱더 많은 AI를 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또 다양한 하드웨어상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파트너의 성공이 가능해질 텐데요.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채택한 또 다른 변화, 바로 ARM Flexible Access입니다. 정통적으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IP를 이제 칩 개발사, 칩 제작사에게 라이센스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난 여름에 저희가 변화를 도모를 하였습니다. 과거의 파트너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처음에 먼저 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모델링이나 칩 레벨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설계상의 시스템 트레이드 오프 같은 것들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미리 해보고 무엇이 최적일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지불을 하면 되는 상태로 저희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 ARM Flexible Access 내에서 다양한 IP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2년간 라이센스 되었던 코텍스의 75% 정도가 플렉서블 액세스에 포함이 되어서 고객들에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초기 단계이지만 아직 주당 한 곳 정도의 고객사가 함께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존 파트너사도 있고요. ARM에 새로 합류하시는 그런 고객사들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그 재정적인 자원이 좀 부족한 곳이나 아니면 대형의 OEM까지 이런 유연성을 바로 누리시면서 그들의 성능 트레이드 오프나 다양한 실험들을 여러 IP를 가지고 활용을 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코시스템에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저희가 촉진할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의 말씀에 저희 귀를 기울여서 이런 변화를 도모를 하였습니다. 이제 큰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또 다른 ARM에게는 정말 거대한 변화입니다. 바로 ARM 커스텀 명령어, 커스텀 인스트럭션즈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저희 커스텀 명령어는 허락하지 않았었는데요. 코텍스 M에서 명령어를 커스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키텍처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타이트하게 거버넌스를 하면서 코텍스 M에 대해서 코어상에서 커스텀된 명령어를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전혀 파편화되지 않은 파편화의 단점에는 노출이 되지 않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이제 가능해진 것이죠. 이런 장점을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코어는 코텍스 M33으로서 내년에 다시 한번 2020년에 릴리스가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2020년에 추가적으로 모든 M 클래스에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CPU 내에서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위한 명령어 공간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전력 효율적으로 타스크 특정적인 가속화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ARM이 모든 컨트롤 로직과 기존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통합을 모두 다 제공을 하게 되고요. 파트너에서는 데이터 패스와 관련된 로직을 추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지스터와 관련된 여러 값들, 수치들은 샌드박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스텀 로직이 이것을 지나가게 되고 바로 레지스터 쪽으로 그 결과값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지스터에 대한 접근은 ARM 컨트롤 로직에 의해서 제어가 되게 되고요. 커스텀 익스텐션은 그쪽으로 건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CPU의 보안과 정합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커스텀 인스트럭션, 커스텀 명령어들은 기존의 CPU 기능들, ARM의 트러스트 존 같은 부분들에는 전혀 개입을 할 수 없어서 방해 없이 이런 것들은 그대로 구동이 되게 됩니다. 파트너 하드웨어 투자들은 데이터 패스 로직을 구현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것에만 주력을 하면 됩니다.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인 것이죠.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방해 없는 하드웨어 구현을 제공을 하여서 고객들이 커스텀 명령어를
다양한 표준화된 모델, 표준화된 컴플라이어 툴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실리콘 파트너들과 함께 구체적인 명령어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안에 표준화된 명령어들과 함께 사용을 하여서 더욱더 빠르게 혁신하고 또 차별화하고 과거에는 수행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콜텍스 M33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요. 향후에 모든 M 클래스 프로세서로 확대 적용이 될 것입니다. M33은 기존의 M33 라이센스의 새로운 릴리스로 가용해질 텐데요. 추가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네, 한 3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암이 어디에서나 컴퓨터가 가능해지는 미래에 대해서 개괄을 해드렸습니다. 클라우드에서부터 엣지에서 또 엔드포인트까지 토탈 컴퓨트가 가능케 하는 것인데요. 성능을 끌어올리고 보안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전방위적으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께서 이러한 이점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구현되는 디지털 몰입 경험을 가능케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엣지와 디바이스 엔드포인트에서 AI가 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카시디를 통해서 이러한 변혁을 모든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인프라도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텍스 M 코드와 관련된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능을 통해서 저희의 파트너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파편화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발표 초입에 암 파트너에 의해서 1,500억 칩이 출하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력한 파트너십과 생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 주역들이 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저희 파트너십과 생태계의 힘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혁신을 제공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암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함께 미래의 세계를 계속해서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또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